반갑습니다. 특허그룹뷰의 박수현 변리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상호명, 가게명 이런 것들 지으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가게 이름 짓기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전에 백종원 대표의 영상을 저희가 수차례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상표 등록은 자기 사업에 대한 출생신고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영리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선행 상표권자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표를 쓰고 있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선행 상표권자가 야, 내 상표 쓰지 마! 이러면서 경고장을 보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상호를 변경하거나 기존에 팔았던 제품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모두 폐기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양한 또 요구들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걸 수신한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상담 요청을 받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그래도 계속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고 이거 얼마 내고 지은 이름인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하소연을 저희가 들어드릴 수는 있는데요. 법률상으로 어떻게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물론 1심, 2심, 3심 법률적인 판단을 다 받아보고 그래 이겼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고 싶고 빨리 사업을 제자리로 돌리고 싶은데 시간적이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그런 절차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내 상호를 설정하고 상표 등록을 받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아이템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를 잘 못 짓겠어요. 그죠? 상호를 잘 못 짓겠어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뭐냐면 장명소로 가게 됩니다. 장명소에 가가지고 어떤 사업의 모티브와 어떤 사업 내용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장명을 하시는 전문가라는 분들께서 이름을 쭉 뽑아주시죠. 후보군을 한 서너 개 정도 주실 겁니다. 뭐 10개 주시는 데도 있겠죠. 당연히 후보군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겠죠. 제가 그 비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3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들더라고요. 법인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예컨대 장명소를 통해서 우리가 A라는 상호를 선택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호를 상표 등록받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A라는 상표를 가진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상표를 무효시키거나 어쨌든 없던 것으로 하고 내가 그 상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호를 변경해야 되겠죠. 비싼 돈 들여서 장명소를 통해서 받은 상호를 변경해야 될 겁니다. 세무서 가가지고 상호 변경도 하셔야 될 거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 같은 거 다 뜯어고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간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간판 전부 다 바꿔야 되겠죠. 만약에 본사에만 간판을 붙이고 썼다 라고 하면은 본사 것만 갈면 되겠지만 예컨대 요즘같이 프랜차이즈나 가맹사업 같은 경우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가맹점 간판을 모조리 다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았어요. 그 상호를 선등록한 다른 사람도 없어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 이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상표를 등록받고 싶어서 변리사를 찾아갑니다. 딱 봤더니 선등록 상표의 유무랑 아무 관계없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 이름을 짓고 싶어가지고 장명소를 갔는데 그 장명소에서 고소한 커피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고소한 커피라는 간판도 없고 조사해보니까 선등록 상표도 없네? 이러면서 내가 출원을 하고 싶어. 자, 변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변리사가 뭐라느냐? 고소한 커피는 커피의 맛을 직감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하시더라도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1차 충격이 오죠. 그러면 이제 변리사들이 또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이럴 때는 글자를 좀 도안화하시거나 로고나 CI를 붙여가지고 상표를 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고소한 커피는 계속 쓰고 싶고 이걸 상표 등록하자니 좀 식별력이 있는 기호나 도형을 로고로서 붙여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CI 로고 디자인 해야 되겠죠. 그럼 CI 로고 디자인 하러 갑니다. 그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또 50이고요.
뭐 명함, 브로셔, 실내 디자인부터 다 패키지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CI를 받아가지고 그 CI랑 이제 고소한 커피를 합쳐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다 칩시다. 등록 받는데 못해도 수백에서 천만 원 깨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장사라도 잘 되면 정말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우선 초기 진입 비용으로서 너무 과한 비용을 썼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거든요. 장명소에 그냥 무작정 가서 상호를 받아와서 사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체들이 개입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주가 있겠죠. 사장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장명소가 있겠죠. 간판집이 있겠죠. CI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디자인 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상표 등록을 위한 변리사가 있을 겁니다. 잘못 시작하면 5개의 주체가 무한 루프를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상표 이슈 하나 해결하는데 아직 매출도 안 나고 시작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상호명을 결정하실 때 다른 어떠한 이름을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빠꼬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첫 번째, 상표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서 소송을 당하거나 합의금을 물러줘야 되는 상황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엔드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고려를 해서 상호 장명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표를 받기 위한 그 툴들은 되게 많은데 뭐가 있느냐면은 문자만으로 받는 거, 도형을 가지고 받는 거,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는 소리나 냄새, 그 다음에 색채만 가지고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회사를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문자입니다. 문자는 곧 칭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또는 오프라인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특허그룹 뷰의 박수현 변리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특허그룹 뷰 로고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박수현 변리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그에 따른 칭호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자 칭호 관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표장들을 먼저 몇 가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고소한 커피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변리사님들 이름으로 한번 떠올려 봤다 이겁니다. 한 3개 정도로 뽑아봤어요. 재훈, 형민, 수현, 이렇게 이 3개의 상호를 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할 거다. 자, 그러면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상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수현도 쳐보고 형민도 쳐보고 재훈도 쳐보고, 그리고 이 각각의 상표들이 커피 전문점에 해당하는 상품 분류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수현은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형민, 재훈 2개가 남았는데 이 2개 중에 과연 뭘 고를까 고민이 되시겠죠. 저 같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나 골라서 딱 정하겠지만 이 2개를 가지고 장명소로 가셔도 돼요.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이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에너지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장명소에 형민, 재훈 중에서 뭐가 저한테 더 좋을지 골라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죠. 장명소에서 딱 골라주면 그거를 상표 출원을 하셔서 등록 받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간판을 다시거나 뭘 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한 번에 처음부터 싹 이 상표에 대한 문제를 딱 정리하고 사업을 하실 수 있죠. 굉장히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상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으시는 경우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상호명, 가게 이름, 법인명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상표 등록까지 딱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만큼 든든한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변리사로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상표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상표를 출원하실 때 해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독창적인 문자와 칭호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문자와 칭호가 먼저 혹시 상표 등록되었는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본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상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선등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장명소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된 상표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상표 등록을 한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조금만 들여보시면 상표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투잡, 쓰리잡 개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싶으시면은 여러 군데다가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사업 꼭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